네, 반갑습니다.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요. 네, 겨울이 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큰 게임주들 준비가 좀 됐습니다. NC소프트, 컴투스, 네오위즈 준비가 됐는데요. 뭐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 좀 알아볼 거고요. 근데 원조 코스닥 주도주, 원래는 뭐 바이오 쪽이었지만 이제는 바뀐 지 오래됐죠. 원조 코스닥 주도주는 바로 배터리 소재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천보, LNF 세 종목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C소프트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NC소프트가 전날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금요일날 이제 마감을 하면서 9%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뭐 여러가지 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3천억 슈퍼개미가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한가 치는 모습이 좀 있었고, NFT, 즉 대체불가 코인으로 가는 게임을 만들어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일단은 게임주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주도 테마는 이제 NFT 그리고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이다. 이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이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게임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한가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아요. 3천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슈퍼개미냐, 뭐 개미가 과연 3천억이나 하루 만에 지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일단은 그 목요일날 그 상한가가 기록한 시점에서의 문제점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 상한가가 나온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호가창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한가라면 상한가 잔량 표시가 좀 되는데요. 이 잔량이 보통은 매수에서 잔량이 되거든요. 즉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매수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게 상한가 잔량, 매수 잔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NC소프트는 좀 특이하게 매도 잔량이 있었습니다. 즉 매도가 친 그 가격대가 상한가 가격이었기 때문에 매도 잔량이 남았는데, 매도 잔량을 다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상한가 종목을 볼 때 이 잔량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매수 잔량이 적은 종목들도 다음날 빠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매수 잔량이라 매도 잔량이라 그러면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거의 9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어거지로 밀어 올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NFT라든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테마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한가 칠 만큼의 그런 강력한 포인트냐, 갑자기 상한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일단 상한가 친 가격대가 80만원대 근처인데 이게 저항대로 진입되는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한가에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량이 일단은 나왔을 거라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치고 올렸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날 매도 물량을 통해서 주가가 9% 정도 하락했고, 또 상한가 잔량이 매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 일단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넘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천억 매수가 들어왔다, 오케이, 좋아요. 3천억 매수가 들어와서 뭐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3천억이든 5천억이든 간에 매수가 들어온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매도 잔량에 쌓여 있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저 거래량에 대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즉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려면 여기서 자금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영향이 있겠는가.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통한 어떤 게임주 주도주의 그런 방향성은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에 대한 부분보다도 현재 시점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점은 일단 단기 상승을 위한 그 포지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상승 이후에 주가 떨어진 부분은 이 거래량에 대한 매물대가 눌렀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앞으로 뭐 NFT를 한다든 뭐 블록체인 한다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주들의 어떤 이런 그 주가 상승 포지션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추세가 꺾인다라면 이렇게 그
지금까지 게임주의 추세를 만들었던 이런 재료에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늦게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 NC소프트가 그쪽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호재성 재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저항에 대한 조정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지지선 때는 조금 낙폭이 좀 있겠습니다. 66만원 정도 수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6만원 정도 지지선 만들어 준다라면 일단은 홀딩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주가는 일단 단기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겠고요. 해결할 문제는 일단 거래량에 대한 이 매물대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좋지 않아요. 또 거래량에 대한 어떤 매물대가 가까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66만원 정도 수준 지지를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일단 관망이 유리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내릴 것 66만원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죠.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였었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11월 초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 지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겠는데요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승시킨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자, 일단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시장의 게임주들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단기 급등세를 연결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지 혼자 잘렸다가 막 올라갈 때는 5일선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즉 금요일 양세에서는 이 컴투스의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홀딩입니다. 왜냐면 단기 급등이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조금 더 길게 보시려면 지금 21선을 끌고 올라가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망가진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나는 단기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할 때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횡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 조정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들의 어떤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단기적 대응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 관점을 본다고 매수 접근 들어가다가는 일단은 아래쪽과의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손실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10월 말 11월 초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접근을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네오 위주 볼게요. 네오 위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오 위주도 지금 뭐 내년도에 이 블록체인 관련한 게임을 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목요일에 상승했었고요. NC소프트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주가가 11% 다시 상승 부분 그대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돈 버는 게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이 안 좋아요. 금요일날 나온 실적을 보게 되니까 3분기 매출액이 616억 원 전년 대비해서 17% 감소했다. 내년에는 이제 돈 벌겠다 이런 얘기지만 지금 당장은 적자 전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썩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업들 실적을 잘 살펴보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건 어떨까요? 네, 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년도에 게임을 본격화시키겠다, 뭐 돈 버는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내년에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게임주들의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 미스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좀 약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상향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넘어간 상태에서 지지선 만들어 놓고 깔아놓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매도 같은 부분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기대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지 라인 때는 일단 조금 넉넉하게 보시면 26,000원이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면 27,000원쯤 되겠습니다. 그럼 27,000원 정도 상황 보시면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 26,000원대 지지선이 강하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지금 26,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만들고 반등 나갈 것 같다 싶으면 조금 찔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실적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겠지만 앞으로 게임주들의 어떤 포지션이나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또 테마를 타기 시작한다면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000원 정도 시점을 노려보시면 신규 접근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조 코스닥 주도주. 지금 게임주들이 그 아성을 넘보고 있지만 원조가 있죠. 바로 에코프로비엠.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이 3년 넘게 지금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빵 치고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총 1등에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좋은 호재도 있었어요.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뭐 유럽 쪽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셀트리온이 버티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LNF나 천보 같은 기업들은 막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시총이 너무 높게 올랐다라는 어떤 부담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있겠죠. 어쩌면 시총 1위 한번 찍어보고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겠죠. 단기간에 지금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몇 프로 올랐을까요? 이게 5만원 밖에 안 하는 기업인데 50만원 넘어갔으니까 10배 넘게 상승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도 좀 부담스럽죠. 이격도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추세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 21선 추세도 중요하게 살아있지만 61선 추세도 살아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큰 변동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올라갔다가 들어갈 수도 있거나 횡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바로 직전에 9월달에 만들어진 고점 라인이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46, 7만원 정도가 지지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6, 7만원대 지지선 만들어낸다면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홀딩 그대로 데리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50만원대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47만원대 이상만 유지가 된다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큰 수익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F 보겠습니다. LNF도 마찬가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신고가, 종가 기준 신고가예요. 물론 이제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 이것도 지금 보면 1년도 안 된, 한 2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10배 넘게 상승한 그런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계속 있는 거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36만원까지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지수에 LNF가 편입이 되죠. 지금 크래프톤, LNF, 카카오게임즈, FNF가 편입된다. 이렇게 뉴스가 장 종료 후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신규로 들어갔으니까 빠져나오는 것들은 제거를 할 테고요. 신규로 들어간 종목들은 매수가 들어간 포인트가 되겠죠. 목표 주가 10조 원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증권사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대비해서 제법 많은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30% 정도라면은
거의 30만원, 네, 대 이상 그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뭐, 증권사 그 외 다른 곳에서는 36만원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매수의 유입과, 그 다음에 추세의 어떤 상승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멈춰야 될 이유가 없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지금 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조건 좀 피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2만 9,700원이니까 22만원 정도면 10%가 넘는 변동성인데 22만원 정도를 우리가 꼭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아마 데드크로스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은 단기적 차익 실현의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추세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지만 20만원대 지지선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조건은 접근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봅니다. 첨보요. 네, 첨보도 지금 신고가 빠밤. 네, 역시 뭐 주도주는 나야 나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앞서서 봤었던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LNF와 다르게 61선을 가깝게 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잘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첨보에게는 좋은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분기 역대 최고 3분기 그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모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도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갭 상승하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이것은 뭐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주가가 약간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있겠습니다. 지금 계단형 상승의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 10월에 만들어진 고점대가 2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라인대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가지고 가시면서요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이 이탈하는 자리,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 즉 추세가 바뀌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 게요. 지금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어요. 물론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오르지 못하리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수익률을 크게 내긴 좀 어렵겠죠. 보통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첨보 이런 종목들 보시면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10배씩 올랐거든요. 이러면 약간 부담 좀 스럽죠.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추세도 뭐 좋은 편이고 실적도 좋은 편이지만 여기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 만약에 여기서 100%라도 나오려면 이게 70만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모양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으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다른 쪽 포지션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 주도주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을 주름 잡고 있는 게임주와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NC소프트, 컴투스, 네오위즈,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말씀드렸고요.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가장 뜨거운 핫 이슈, 뜨거운 감자 종목군들 알아봤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